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랜트 카돈의 유일한 한국 라이센스 이주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업 혹은 세일즈라고 하면은 뭐 전문가들도 너무 많고 콘텐츠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세일즈를 스타트 했는데 혹은 하고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잘 오셨어요. 제가 그랜트 카돈의 콘텐츠를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딱 핵심 알짜만 꼽아서 이 영상에 녹여놨습니다. 보시고 나면은 그랜트 카돈이 어떻게 10배 법칙을 활용해서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가, 이거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뭐 10배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이 세일즈라는 걸 진정으로 하기를 바라는가, 이걸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영업인들이 생각보다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할 게 없으니까, 혹은 뭐 기본급은 나오니까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것만 하고 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열한 이 세일즈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랜트 카돈조차도 처음에 세일즈 했을 때 정말 아르바이트 7군데 잘리고 이제 마약하고 술하고 펜션 살다가 마지막으로 친구 소개로 중고차 세일즈를 스타트하게 됐죠. 근데 그 그랜트 카돈조차도 처음에 몇 년 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변화가 생긴 거는 내가 세일즈로 뭔가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 지점에서, 이 주에서, 이 나라에서 1등을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인드셋이 나도 세일즈로 나 스스로의 성공을 뭔가 쟁취를 해보겠다, 혹은 세일즈를 배워서 뭐 나의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지하게 이걸로 내가 갈 것인가, 이게 내 길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려는 세일즈 혹은 하고 있는 이 세일즈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성공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처음에 당연히 금전적인 성공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세일즈가 있고 불가능한 세일즈가 있습니다. 성과급이 있고 기본급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성과급이 이제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월 1,000을 벌 수는 없어요. 혹은 상한선이 있다던가.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내 목표가 이런데 이걸 이룰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성공이라는 게 성장에 대한 성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트의 오른팔 제렛 그랜트가 지금 카돈 엔터프라이즈에 사장까지 올라갔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리셉셔니스트, 그러니까 카운터맨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아주 예전에. 그래서 분명 이제 수입 자체는 월 200도 안 됐지만은 그랜트 카돈에게 배우면서 거의 매트리스 깔고 자면서 배워서 빠르게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빌미로 열정페이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정말 믿을 만한 좀 검증된 그런 사람이나 회사가 있다면 그럴 때만 검토해 볼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양쪽 다 금전적인 성공도 성장에 대한 성공도 가능한 곳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일즈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딱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세일즈인가, 이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세일즈가 나 자신에게 판매하는 세일즈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대차 매장에 현대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 현대차 이제 영업사원이 나오겠죠? 나와서 현대차가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업사원의 차키를 보니까 현대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쉐보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선 이 영업사원의 말이 이제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영업사원은 가장 기본적인 자신에게 팔기를 실천하지 않은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에게 얼음을 팔자, 이런 이제 영업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인드가 이 에스키모인들은 눈도 많고 얼음도 많고 얼음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얼음을 팔지? 양심이 찔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마인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내 목소리와 눈빛에 담겨서 고객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당연히 세일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으로 내 얼음을 사야 되시죠. 그럼 나한테 팔면 내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답을 도출한 다음에 세일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에스키모인들은 얼음은 많지만은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가공된 깔끔한 작은 얼음은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을 아끼게 되니까 살 것 같아, 나라도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돈과 시간과 노동을 아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같은 고객, 같은 제품이죠. 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일즈, 나에게 파는 세일즈. 이게 돼야만 이 세일즈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양심적인 이유든 뭐 제품에 대한 거든 회사에 대한 거든 어떤 이유든 간에 나한테 팔 수가 없어요. 나라면 이거 안 살 것 같아. 그렇다면은 그 세일즈로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랜트가 좋아하는 두 가지 C가 있습니다. 이제 커미트먼트와 컨빅션인데 헌신과 확신이에요. 일단 헌신이 뭐냐면은 다른 옵션을 다 지우고 마치 이제 벼랑 끝에 쓴 것처럼 do or die. 이게 되든 죽든 난 오로지 이거 하나만 보고 다른 걸 따지지 않을 거야. 이거 하나만, 이 한 우물만 팔 거야. 이런 마인드셋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일즈를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세일즈 강의를 보고 출근하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모든 세일즈 미팅을 복귀하고 롤플레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확신입니다. 확신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 확신이 고객의 확신보다 크면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고객에게 정말 필요하고 맞고 최고의 옵션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고 마치 석상처럼 딱 서 있다면은 고객의 확신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거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고객의 확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넷으로 많이들 정보를 찾아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고객이 정말 절대적인 확신, 이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고 요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이미 그 제품을 구매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확신이 충분히 크다면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게 고객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조차 세일즈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세일즈인 거죠. 고객이 나에게 난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 이거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세일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드디어 10배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헌신과 확신이 기본으로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결단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시적인 결과, 뭔가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랜트는 그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헌신과 확신, 진정한 헌신과 확신은 엄청난 양의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즉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배 법칙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생각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일단 생각에 대한 게 당연히 내가 월 1,000만 원 벌겠다는 사람이랑 월 1억 벌겠다는 사람이랑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1,000만 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노동력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월 1억을 벌겠다 하면은 내 노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랜트도 가장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7조, 어쨌든 이제 뭐 억만장자니까 돈이 많이 벌었지만은 이룩한 모든 부를 50대 이후에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작은 꿈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울타리에 갇혀서. 그래서 항상 목표를 10배로 높이라. 그만큼 행동의 양을 끌어올리고 목표를 낮추지 말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의 양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A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B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거야 생각하면은 8, 90%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A라는 걸 이루기 위해 B가 필요할 텐데 B를 처음부터 10배로 산정한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노동력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은 A를 이루겠다는 그런 뭐 희망사항도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A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그리고 생각 이 두 가지 측면 둘 다 10배의 법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10배의 성장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성공을 역설계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지금 월 200을 벌고 있어요. 근데 월 2000이 벌고 싶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목표를 정했죠? 2000. 그럼 2000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고 나 약점이 뭔지 다 통계를 낸 다음에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효율을 키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00을 벌고 있는데 TM을 한다고 쳐요. 내가 TM을 해서 미팅을 잡고 미팅을 가서 영업을 하고 클로징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럼 월 200이니까 하루에 20통의 콜드콜을 한 거예요. TM을 돌리는 거죠. TM을 돌려가지고 20통씩 하면은 월에 약 한 400통. 그 중에 이제 통계를 내는 겁니다. 내가 미팅을 잡는 확률이 10%야. 기록을 해놔요. 그럼 400통을 돌려서 40개의 미팅을 잡아서 40번의 미팅을 하고 그 중에 클로징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은 40번의 미팅인데 4번의 클로징이 생겼네?
그러면 클로징 할 때마다 나의 커미션은 50만 원이야. 그래서 내 건을 팔아서 200만 원이야.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통계가 있죠?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쉬운 게 당연히 10배 법칙, 행동을 10배로 하면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하루에 200통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지금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직원들이 아직도 신입은 2, 300통씩 콜드콜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나의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미팅을 잡을 확률 10%였는데 20% 늘린다면은 클로징 확률 내가 거절을 대응 못해가지고 10%밖에 안 됐는데 20% 올릴 수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롤플레이, 역할극 연습도 하고 세일즈 강의도 듣고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각각 10%에서 20%만 올리더라도 바로 4배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0배, 그러니까 이제 20통 하던 걸 200통 안 하고 50통, 한 2배 정도만 하더라도 2천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통계를 보면서 아 내가 클로징률이 약했구나, 이 부분 올려야겠다, 이 부분 약했구나, 행동 양이 부족했구나, 이걸 보면서 능동적으로 효율을 더하면은 10배의 법칙과 행동과 그 다음에 효율을 더하면은 10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견뎌보시면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이게 뭐냐, 저 자신의 나 혼자만의 노동력 한계가 있어요. 내가 20통 하다 갑자기 하루에 500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클로징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영업사원이지만은 2명의 프리랜서로 채용을 합니다. 월 300씩 주고. 그리고 똑같이 나처럼 콜드콜을 50통씩 돌리게 하고 클로징률이라든가 미팅 참여 확률이 나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영업사원들이 나에게 똑같이 2,000을 벌어줄 수 있겠죠? 단순한 모델이지만 그러면은 이제 월급을 300씩 주고 600을 빼고서도 제 수입이 3,4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2,000과 합치면은 5,400만 원. 그러면은 월 2,000이 아니라 5,000도 벌 수 있는 거죠. 좀 단순한 모델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배의 법칙, 행동을 느리면서 동시에 나의 약점을 찾고 통계를 내서 약점을 보완하면서 그 다음에 레버리지까지 한다면은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5가지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가 일단 내가 세일즈가 맞는지, 진정으로 내가 세일즈하기 원하는지, 여기에 내 인생을 걸 건지 생각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세일즈로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성공 여러 가지 측면들 따져보고 나한테 팔 수 있는 세일즈인지 점검을 해보는 거. 세 번째, 내가 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10배의 법칙을 모든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성공을 역설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효율과 행동의 양과 레버리지까지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다 따져보시면서 계속 점검해 나가신다면 분명 지금 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카돈 유니버시티라는 그랜트 카돈의 영상 강의에서 제가 좀 감동을 느꼈던 강의 4개를 뽑아가지고 좀 추격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래도 제가 느꼈던 그 감동만큼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런 배움이라든가 성장에 좀 목마른 그 영업인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살펴보시고 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랜트 카돈의 한국 라이센스 이주광이었습니다. 화이팅!